우리 판례가 세차장 구조물 사건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중개대상물인 건물이라는 것은 민법상 부동산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한정된다라고 했어요. 그 판례에서. 그러니까 민법상 부동산에 해당하는 건축물, 이게 뭐냐? 특히 건축 중인 건물이 문제가 되는데 민법상 우리 판례가 건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지붕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기둥도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벽도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 건축법에서는 건물이 지붕이 있고 기둥 또는 벽이 있으면 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건축법의 개념으로 가는 게 아니고 민법상 개념으로 간다. 그리고 우리 판례가 지붕, 기둥, 벽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되고 나아가서 이건 토지의 정착물이 된다. 쉽게 해체될 수 없는 것이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차장 구조물은 볼트만 몇 개 뿌리면 쉽게 해체되죠. 정착물로 볼 수 없다고 했어요.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중개상물이 안 된다겠죠. 그래서 중개대상물인 건물은 민법상 건물의 개념과 일치하는 거예요. 근데 주의할 점은 그거라고 그랬죠.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민법상 부동산 범위와 일치한다는 X예요. X입니다. 민법상 부동산이라는 것은 토지 건물을 얘기하죠. 이거는 토지와 건물을 얘기하고 우리 중개대상물의 범위에는 토지 건물 외에도 입관공이 더 들어가 있죠.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이 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틀렸어요. 근데 중개대상물인 건물은 민법상 건물의 개념과 일치합니다. 이제 이해하셨어요? 물론 출제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판례를 응용을 해서 물어봤을 때 반드시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에요. 정답이었고요. 5번 질문입니다. 법정 저당권이 성립한 건물, 법정 저당권이 성립한 건물,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 건물,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입니다. 건물을 양도하고 있죠, 지금? 그럼 사법상 제한이 붙어 있는 이 건물을 양도하고 있어요. 이거 중개다 아니다? 중개다. 최신의 경향. 용어의 정의와 관련돼 있죠, 이거. 이건 중개죠. 그러면 임목이 취득한 저당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에 해당한다. 역시 맞죠? 맞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5번 질문 확실히 이해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중개로 볼 수 없다. 틀렸습니다. 중개예요. 이거는. 자, 그러면 5번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개대상물에 대해서는 박스형, 풀어쓰는 문제형 두 가지 연습했고 한 가지 이제 대비해서 준부동산을 짚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고득점 과목 팔레이터가 먼저 나오나? 팔레이터도 이제 정리해야 되겠네. 이거는 뭐 쉽게 여러분들이 알아보시는데 1번 질문이에요. 영업용 건물의 영업사의 노하우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사 이체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입니다. 중개대상물을 할 수 없다. 맞죠? 권리금을 받도록 소개했다. 그럼 이건 중개대상물 아닙니다. 2번입니다.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한 택지개발지구나 이주택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대토권이에요. 대토권은 물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틀렸고. 3번 특정 동호세대와 피분양자로 선정된 후에 아파트 분양권. 그러면 분양권이라는 것은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이거나 동호수가 지정이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분양권은 거래를 이걸 중개하는 경우는 건물의 중개에 해당한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맞습니다. 건물이다. 그래서 분양권은 우리 판례가 장래에 건축될 건물로 보고 있죠. 그럼 지문에서 장래의 건물은 중개상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맞는 거예요. 자, 다음 4번 질문입니다. 입주권인데 건축이 완료된 아파트의 동호수 추첨이 분양 대상으로 정해져 있는 세대들을 특정 피분양자에 대한 분양 목적물로 확정해놓은 준 절차에 불과한 경우 이에 대한 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중개상물인 건축물의 중개에 해당한다. 이거 알아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첨이 되면 입주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하다고 그랬어요. 선정된 지금 지위에 불과한 입주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안 된다고 지금 기억하고 있잖아요. 근데 입주권인데 분양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더라도 건축 완료가 됐고 당첨이 되는 순간 어느 집에 들어갈지 바로 확정이 되는 그러한 입주권을 중개한 경우는 이건 건물의 중개라는 게 판례였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출제자가 물어볼 때는 입주권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이건 분명히 태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24회를 마지막으로 입주권을 못 내고 있는 거예요. 이 판례 때문에. 그러나 읽어봤을 때 구체화된 입주권이다. 그럼 이건 중개상물이라고 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 정도. 그래서 4번 맞습니다. 한 번쯤 참고만 해두시고. 5번 지문은 잘 아십니다. 세차장 구조물이에요. 민법상 부동산인 정착물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볼트만 풀로 버리면 몇 개? 바로 쉽게 해체되고 주벽이라고 할 만한 거기 때문에 이건 정착물로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건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역시 맞습니다. 이거 정답은 2번이었어요. 이 정도 문제는 쉽게 풀어낼 수 있죠. 그래서 중개상물 여기까지 드시고 그러면 다음 문제가 인목 문제가 나오겠네요. 자, 그럼 이제 7번 문제로 넘어가는데 인목은 20회를 마지막으로 출제 안 하고 있는 거죠. 솔직히 이건 출제 안 하는 게 맞아요. 중개대상물로 들어와 있는 것도 난 이상한데 어쨌든 실무에서 잘 부딪힐 일도 없습니다. 그러면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지금 인목 등록 의무에 등록된 것에 한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고 맞습니까? 맞고 인목 등록 의무가 먼저 작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고요. 토지 소유권 지상권 처분의 효력은 인목에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인목은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이죠. 그럼 토지 소유권을 처분하더라도 지상권을 처분하더라도 인목에는 영향이 없다. 맞습니다. 다음 2번. 인목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인목을 배원했습니다. 벌채란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미친다. 1, 2번 집은 대비하여 정리하세요. 이걸 나란히 배치한 이유가 우리가 미친다만 기억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인목을 저당권을 잡은 거예요. 저당을 잡았는데 이걸 배원했어요. 배원해야 분리된 인목은 저당권에 미치죠. 근데 토지 소유권을 처분하라도 지상의 인목에는 영향이 있다 없다? 없죠. 이건 미치지 않아요. 왜? 별개의 부동산이니까.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하시고. 그럼 인목을 배원해버리면 저당권 설정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죠. 그러면 저당권자는 즉시 경매에 들어갈 수 있어요. 배원해버리면. 그러면 이 배원한 인목에 대해 즉시 경매에 붙일 수 있고요. 경락대금은 공탁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참고해 두시고. 자, 다음 이제 인목인지 지상의 수목 집단이 인목인지 아닌지 여부는 인목이 소지한 토지 등기 기록 어디 보면 알 수 있다고요? 표제부를 통하면 알 수 있다. 그래서 표제부에 인목 등기 기록이 표시돼 있죠. 그래서 표제부를 통하여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공장재단의 광업재단에 대한 부분인데 서로 대비하시라고 3, 4번 나란히 배치한 거예요. 그러면 재단에 속한 토지나 건물이에요. 재단에 속한 토지나 건물이 이 재단에 속해 있는지 안 속해 있는지는 어디 보면 알 수 있다고요? 해당 구성물의 등기 기록 중 해당 구를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비하여 정리하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어려운 내용인데 솔직히 잘 안 물어봐요. 솔직히 17회 20회 때도 다 이게 정답이었어요. 미친다 안 미친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표제부 해당 구를 보면 알 수 있다. 이거는 그래서 건물의 전세권이 만약에 재단으로 피입됐어요. 그럼 전세권의 등기 을구에 하니까 을구를 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해당 구라는 얘기가 갑구 또는 을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그 정도 이해해 주시고요. 그럼 여기 인목법에서 지금 빠진 게 뭐냐면 인목은 저당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당을 잡고 할 때는 화재보험에 먼저 가입하셔야 되죠. 가입하셔야 되고 인목이 토지 소유자와 인목의 소유자와 같았었습니다. 근데 인목에 대해만 저당 잡았다가 경매 등의 사유로 인목 소유자,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게 됐어요. 그럼 인목 소유자에게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랬죠. 그게 뭐예요? 법정 지상권. 그럼 인목이 취득한 법정 지상권을 양도한 행위를 소개하는 것은 중개네요. 인목은 법정 지상권 취득할 수 있죠. 그럼 인목은 중개사물이 맞고 인목이 취득한 법정 지상권을 양도한 행위를 소개했어요. 중개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 인목을 저당을 잡은 거예요. 그 토지에 대한 권리, 지상권이나 임차권입니다. 그 권리 함부로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는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고 인목법에 규정이 없는 것은 부동산 등기법을 준용하게 돼 있어요. 부동산 등기법을 준용한다. 그리고 공장재단, 광업재단에서는 일단은 해당 구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 이 부분 공장재단, 광업재단의 소유권 보존 등기는 그 등기 후 저당권 설정 등기를 꼭 해주라고 했죠. 이게 기한의 제한이 있죠. 1년이 아니고 10개월이죠. 10개월 내에 저당권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소유권 보존 등기 자체가 무효예요. 이게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이 정도. 자, 그러면 이거고요.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이거는 하나로 지금 묶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합물로서 일체성이 인정돼서 전체가 한 개의 부동산이 지금 전체가 한 개의 부동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재단에 속한 토지나 건물은 재단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없다?